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찌입니다. 소스 기기의 스위칭 파워에 대한 생각을 제가 그동안 기기를 만들어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 DAC를 외부 전원을 공급하면서 이제 드롭다운 방식 했잖아요. 저전압이든 고전압이든 이 높은 데서 만들어서 다운시키는 방식, 나머지 열로 다 날리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전원들은 필연적으로 이 부피와 무게를 동반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칩들로는 진짜 조용한 DC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스코프로 보면은 전원만 가지고 출력단에서 탁 찍으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보기 전에는 DC 같지만 그걸 크게 확대하면은 그 많은 노이즈들이 일반 범용으로 쓰는 레귤레이터들은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그 전원 만드는 거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저잡은 레귤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칩 하나에 이게 막 300mA, 막 500mA 그렇게 나오는데 DAC에 쓰려면 최소한 어떤 전압이든 대략 한 1A, 0.5A 이상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레귤레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병렬로 그게 하나 칩이 거의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전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개 또는 4개를 거기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DI in HK 거기서도 보면 그런 저자범 레귤레이터들을 파는데 그 가격이 하나에 5만 얼마씩 6만 얼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단전압이 아니고 양파 같으면 양쪽 채널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범용 칩들로 만들면 레귤레이터들의 노이즈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1541 DAC 예전에 그 공지한 거 전공간으로 정폭시켜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회로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이런 AD1865N 이런 칩들로 이렇게 만들어 봐도 이 소스 기기가 다른 이게 프리 이후에 나오는 이런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향을 좀 적게 받는데 작은 시간에서 크게 증폭을 시켜주는 앞 전단에 있는 이 기기류들은 대체적으로 전원 자체가 좀 조용한 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나오는 이 DAC들은 상당 부분 스위칭 파워다. 그러니까 저전압에서 이 OP를 구동하기 위한 24V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받았는 전압보다 12V 또는 5V로 받잖아요. 대부분 그 기기들 보면 이런 기기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승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칭 파워가 쓰는 게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이 스위칭 파워는 요즘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어댑터구나 보는 것들은 대부분 스위칭 파워입니다. XMOS 그 보드나 아마네로 보드 거기 보면 거기도 정전압 쓰거든요. 3.3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스위칭 파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가로 보는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기기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스위칭 파워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스위칭 파워를 소스 기기에 또는 작은 기기에 만들어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위칭 파워에 보통 리니어 전원이 1mV 이하 한 800 마이크로볼트 이런 정도의 그 잡음이 나온다고 하면 스위칭 파워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출력 전압에 따라서 리플이 다르긴 하지만 전압이 제법 높은 것들 보면 10mm 단위로 이게 리플이 나오는 걸로 찍히거든요. 타형으로 나오는 그 제법 높은 그 리플의 정체는 60 또는 120Hz 우리가 귀로 많이 들으면서 그 느끼는 그런 노이즈가 아니에요. 그 주파수가 보면 100kHz 이상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평균값이 그렇게 10, 20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그 고주파 노이즈를 갖고 있는데 고클럭을 다루는 회로들 있잖아요. 그런 회로들에 같이 혼용해서 쓸 때 그런 주파수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전원이 문제가 아니고 본 회로가 동작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휴대폰 같은 데 안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노이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한 다음에 이 나오는 이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스위칭 썼다고 해가지고 못 쓸 거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위칭으로 최소한의 노이즈로 만들어서 우리가 듣는데 이상이 없을 만큼 정도의 그런 노이즈 정도로는 이 회로를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은 기기에다가 많이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앰프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측정해보면 뭐 48V짜리를 20개 또는 16개 이렇게 직렬 연결한 다음에 나오는 노이즈의 수준은 대략 한 20mV씩 이렇게 나와요. 출력단에. 그 정도 나오지만 그 노이즈의 정체가 우리가 그 가청 대역으로 듣는 노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대략 한 17, 18kHz 정도 고역을 듣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거든요. 약 한 20년 정도에 걸친 연령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은 대략 한 50대 정도쯤 되면 12, 3km 정도쯤 고역을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사실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스위칭이 아날로그 회로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하는 거는 전원에서 뿌려지는 그 고주파가 아날로그 정폭하는데 거기에 고주파로부터 전이 되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 배음의 그 정폭 시에는 가청 대역 안에 들어오는 그 정폭 시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스위칭은 못 쓸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저가의 그런 48V짜리 직렬로 그냥 연결해서 쓰더라도 청감상으로 일단 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노이즈가 난다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고 스코프로 보면 그 분명히 있어요. 아마 방향파로 측정을 해보면 그 고역 어느 정도에서 영향을 주는지 아마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리니어 전원으로 뭘 만들면 굉장히 좋은 기기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런 정도의 리니어 전원으로는 사실 조용한 걸 만들기 힘들거든요. 이게 공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그 결과물이 기성품 10만원대, 20만원대 또는 보급형으로 많이 나오는 그 CDP에 나오는 기본적인 소리 수준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나오는 소리를 확실히 차이 난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DAC를 아마추어들이 그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디지털 신호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이후에 OP냐 진공관이냐에 따라서 소리 성량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런 것들 통틀어서 해봐도 그렇게 진짜 뭐 확연하게 차이 나냐 이런 거를 제가 만들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게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DAC는 더 이상 막 뭘 호기심 아니면 만들어 보는 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소스 기기들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DAC를 최근에 잘 안 만들다가 이런 이제 오래전에 구입했다가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은 소리는 들어봐야겠기 이제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또 하나는 이런 기기들 저가의 기기들을 어떤 걸 사면 좋겠느냐 가격이 가령 리플 또는 개인적으로 물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가 그 상한선이 대략 한 10만원대 정도쯤 되더라고요. 그 10만원대 정도쯤 중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령 이제 블루투스로 나오는 이 DAC로 그러니까 이 수신부로 받는 코덱으로 받는 음질의 한계는 5.1 같은 경우에 한 24비트 정도 DAC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요걸로 만일에 수신을 쓴다면 컴퓨터로 여기 이제 고클럭에 그 고음원을 받는 그런 수신 보드가 있는 경우에 있고 이걸 쓴다고 하면 이 DAC는 좀 좋아도 되죠. 또 너무 좋은 거는 필요치 않다. 만약 음색의 차이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유행하는 거 최신의 칩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또 하나는 알리에서 이제 물건을 사보면 이 가격대가 어떤 제품 어떤 칩들을 써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가령 1794가 막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보니까 1794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품이 쭉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기간에 어떤 임의의 그 칩들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될 때, 그때가 경쟁이 심하고 코스트가 뚝뚝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기별로 가격도 똑같은 기기라도 가격 차이가 제법 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뭐 세일도 하고 뭐 안 팔릴 때는 그 가격이 서로 경쟁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제품이 가격이 막 쫙 똑같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밑에 수십 개가 똑같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알리는 그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그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약간 일정 시간을 두고 꾸준히 찾아보면 10,000원, 15,000원, 가령 한 70,000원대에서 10,000원, 15,000원 정도의 차이 나는 제품들은 똑같은 제품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가령 1794가, 난 1794 이런 걸 써보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9038 모바일 버전이거든요. ESS 칩, 이 부분이. 그 기기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나오고, 1794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른 것들은 많이 생산되지 못하고 대부분 ESS 칩 위주로 그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그 블루투스 DAC를 영상을 2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미 1794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 버리고 그 9038 그 칩이 많더라고요. 모바일 버전. 근데 그것도 뭐 보니까 가격은 또 한 6, 7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제가 써본 거 위주로, 또는 그 약간이라도 이게 네임 밸류가 있어가지고 품질 관리를 약간 해준다고 생각이 되는 그 회사의 제품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르면 될 것 같고, 다른 또 하나는 이 보드들 만들어진 것 중에 저항도 이렇게 리더가 달려있는 이런 그 저항들, 이런 부품들로 된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쇠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동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건 중국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4분의 1와트짜리 8분의 1와트짜리 저항이 들어간 것보다 그냥 여기에 SMD 칩으로 그냥 때린 거 저는 주로 선호를 하고, 이렇게 작은 보드에 많은 회로를 잡아넣으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SMD 칩으로 전부 다 떼어져 있어야 돼. 요 OP가 혹시 OP앰프 자리가 이게 만지작거릴지 모르니 요 자리가 아예 없거나 요렇게 딥 타입으로, 옛날 구형 타입으로 꼽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 선호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하나 사가지고 뭐 바꾸면 어떻게 되나 요런 걸 이제 보려면 요런 것, 여기 자리가 SMD로 그냥 탁 떼어져 있으면 그걸 떼고 하다가 요런 저항들 같은 거 긁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저항 톡 떨어지면 진짜 이거 떼막이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계 돋고 시계 고치는 이 돋보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인두 팁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한번 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요 땜을 요 자리에 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수로 이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최근에 몇 가지 찾은 게 있는데, 최신의 치 9038 정도쯤 되면 그 대역도 되게 넓고 정감은 좀 없지만 가격도 싸고, 골라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거는 어떤가 저거는 어떤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딱 거의 정해져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어를 블루투스 DAC로 하고 가격을 제가 10만 원까지만 눌렀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가격대더라고요. 10만 원 이하 정도. 이 기기를 보실 때 이게 뭐 다른 그 USB 인이 있냐 또는 없는 상태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9038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진공관이 이런 기기 이런 정도 가격대에 들어있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USB 입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하나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편의성만 본다고 하면 그냥 뒤에 블루투스만 되어 있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쓰는 추천했던 그 기기들이 브릿지 하이파이 제품하고 로드레인
오디오 여기서 나오는 이 제품들이 괜찮아요. 그 ES9038 요 Q2M으로 되는 한결되는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골드 플레이트 되는 크리스탈이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정밀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제품들은 요는 USB 입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요런 브릿지 하이파이에 ES9038 Q2M으로 되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레인의 블루투스 5.1 요 DAC 같은 경우에도 ES9038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